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유세 현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세 현장의 모습이나 여론조사의 결과의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되는 집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마치 좀 곳곳에서 뭔가 연승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최다 득표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의 좀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을 넘어서 이제 압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건 같습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중도 보수 확장론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또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그렇죠. 그게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내지는 개혁신당 안에서 소신 있게 자기의 뜻을 말했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내란 세력과 또 개혁신당 안에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넓은 스펙트럼으로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입된 인사들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고요. 그렇죠. 개혁신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나 전 대표인데 이분들이 비중이 적은 분들이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요. 김용남 의원은 전직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개혁신당의 창립 멤버고 천하용인 시즌2의 멤버고 거기다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초대로 지낸 분입니다. 거기다가 허은하 대표는 초대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2기 지도부를 꾸려오다가 이준석 후보에 의해서 사실상 축출이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해서 지지뿐만 아니라 입당까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민주당의 완승을 넘어서 압승이라고 하는 현 주소를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인재 영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좋고 잘 가는 집안은 좀 더 북적북적한 것이고 분위기가 안 좋고 잘 안 되는 집안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에서 이제 이대로 가면 60%까지 득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독주 체제가 아니고 권력 독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60% 득표가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보도는 처음 봤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가 왜 60% 득표율을 들고 나왔는지, 이거 절대 권력으로 향해 가는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매우 예의주시하고 쳐다봐야 한다. 보수 진영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60% 득표할 수 있는데 그냥 둘 거야? 제대로 결집해봐. 그리고 총동원시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득표 60%는 막아야 한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보수의 긴장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보수가 마지막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도 어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것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확실한데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중도 확장은 저쪽은 오히려 빅텐트가 빈텐트가 되고 있고, 이재명의 빅텐트는 중도 보수까지 확장이 되어버린 완전히 거대 빅텐트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긴장의 표현으로 60% 득표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포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썼다는 것은 첫 번째 의도는 총결집에서 이재명 60%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읽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로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 와, 큰일 났네, 보수가 이제 결집을 시작했네 라고 하면서 이 기세가 꺾일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대구의 원로 인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대구도 아니 이재명이 뭐 어때?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왜 하면 대통령하면 어떤데? 나 이거 밀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60%에 대한 우려를 하고 그리고 절대 권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을 드러내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뭐 독재가 온다, 뭐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비등비등할 때는 공포 마케팅이 통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는 건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자가 공포 마케팅을 막을 정도로 공포심이 있는 행동을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내란을 일으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헌법을 지킨 분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독재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 국민들이 그렇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포 마케팅 하기 전에 당신들이 내란죄 저지른 것 사죄부터 하라고 너부터 잘하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짰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어떠한 최소한의 조직을 보존하려면요. 사죄하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10년 뒤의 미래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 잘했다.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을 막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엉뚱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전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가 없고 이제 영구 소멸의 길로 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서도 뭔가 기적을 바라는 저런 태도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밝히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되면 독재되니까 이거 공산당이나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막연하게 던지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 초월의 방식으로 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재명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권력 독재가 이루어져서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좋다. 이재명이 얼마나 당선이 압도적으로 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야 이재명이 악마되니까 큰일 났다면 이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외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에서 제가 들어보면 경북에서 들어보면 지금 어떠냐면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지난 3년 전보다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 차이가 난다. 두 번째 현수막이 없대요. 현수막을 걸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걸었다 적게 걸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싸해서 민주당 오히려 선거운동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심을 읽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자 이재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국가는 정말 도탄에 빠진다라는 방식이 먹힐 수 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후자의 결집 효과를 더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이런 공포 마케팅이 안 통한다라는 걸 모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가 저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가 그저 지난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이 비판의 글을 써오면서 빠져나갔던 자신들의 그 구독료가 좀 아까워서 그걸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내놓은 그냥 그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메시지를 그냥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지금 조선일보는 사실 윤석열 정권과 태생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MB 기득권, 국민의힘 MB 기득권이 만들어낸 정권인데 그 MB 기득권이 결국에는 이 조선일보와 한 몸이니까요. 같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권력의 해책인 겁니다. 이제는 조선일보가 어떤 약을 써도 이게 지금 중증이라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저 공포 마케팅 외에는 할 게 없다. 할 게 그러니까 할 게 없는데 신문 지면은 매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되다가는 이제 우리가 2주 뒤면은 선거를 치릅니다. 그 날은 오거든요. 그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렇죠.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아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동안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는 내란 진압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일 거거든요. 전 앞으로 벌어질 세상 앞에서 전 다시는 이런 조선일보식의 이런 아주 구태 정치, 언론이 정치질을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완전히 뿌리 뽑혀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 자, 절대 권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표현, 절대 권력.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두 번째, 국회 의석수가 야사당 합치면 190석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속아서 정말로 우리가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세력들이 해왔던 선전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지금 나란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국정농단의 행태를 바라본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 우리의 뜻은 이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의 뜻으로 출발했다고 조선일보가 생각하면 어떻게 절대 권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이재명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그 선택의 결과를 절대 권력으로 연결시키냐고요. 여전히 언론이 국민을 계몽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은 정말로 본인들보다는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 들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검찰이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인식의 기준 바꾸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바꿔라. 잘못 보고 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바로 당원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떻게 가자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자 한진희 소장을 밀어주면 이제 한진희 소장하고 내하고 권력관계가 형성돼서 유착을 하고 거기에서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국민들은.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예. 다수의 국민이 양심과 정의의 마음으로 표를 찍어주는 것을 절대 권력으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토론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보통은 양당제 내지는 어떤 토론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쪽이나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구주류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 지금 내란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서 이 정도죠. 윤석열하고는 손절해야 되니까 윤석열은 다 잘못했다. 근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막으러 가겠다. 지금 이런 식의 논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내란을 옹호했고 그동안에 막지 못했고 여기까지 흘러온 세력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이크 대주고 서로 5대5로 지분 가져가지고 토론해라.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 세상 바뀐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에너지원도 이미 태동한 이미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모든 지금 메시지나 모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주도돼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 국민들의 민심에 올라타 있다라고 저는 예. 봐서 앞으로도 이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 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매우 클 것이다. 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 인식을 아직 이제 못하고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상황 인식이 완전 잘못됐는데 저런 상황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 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